딸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다 땄는데, 따고 나니까 실제로 그 관련된 분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이제 연구 쪽, 연구소 출신, 그 다음 개발,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가 그 LCD PDP 쪽으로 했어요. 원래 패널. 그때가 한창 산업이 제일 우리가 발달될 때니까, 모니터 산업이. 근데 거기에 갑자기 LED 백라이트가 기술이 공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LED 백라이트를 연구하는 쪽으로 들어갔다가, 패널 쪽으로 들어갔다가 기술 용어로 빠진 거예요. 왜냐면 애초부터 그 개발 쪽에 스타일 자체가 조금 뭔가 집요한 면이 있어야되고,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파고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업 쪽에 기술 지원을 들어갔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그 성과를 올리는 거 보니까 개발에서 했던 이런 영역보다 더 재밌는 거지. 그래서 너가 기술 영업 한번 지원해봐라 해서 기술 파트로 들어갔다가 영업 쪽으로 가게 출신이었는데, 그러면서 LED 조명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발광 다이오드부터 시작해서 LED 소자, 그 다음에 반제품, 그 다음에 완제품까지 하다가, 이제 완제품을 결국은 LED 주차장도 내가 개발해가지고 하우징도 개발해가지고 OEM으로 돌리면서 법인 사업체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도 따면서 건설사에 납품을 했는데, LED 조명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공사 쪽에 들어가잖아요. 전기공사도 내가 관련해서 막 큰 프로젝트, 그 큰 건물에 들어가는 조명까지 다 납품을 했다면 하면서 전기 특성에 따라서 LED에 대한 품질 관리나 이런 거 같이 기술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캐파가 굉장히 큰 거예요, 수익이. 우리는 진짜 만약에 예를 들면 10,000원을 팔면 얘네는 막 50,000원을 파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마진을 본 거야. 아, 이거다. 내가 완제품을 들어가서 내가 이제 직접 제조해서 이 차를 따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났어. 근데 이거 프랜차이즈 업체에 들어가는 모든 골조나 이런 것들이 전자 조명부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런 로직 자체가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조명을 하다가 프랜차이즈에 하고자 하는 생각은 많이 없었는데, 참 재밌는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건설사 쪽에서 부도가 나는 거야. 나 결제를 못 받는 거야, 이게. 당월 이월 말 결제인데, 당월 마감에 이월 말 결제인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때 한창 부동산 뭐 별로 안 좋을 때거든요. 한창 한 12년, 15년 전이니까. 한창 할 때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프랜차이즈 쪽 하시는 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가게를 열었어요. 일단 조그맣게. 근데 그게 하나가 또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 쪽으로 해가지고 연동해서 샵인샵이 되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 막 올라갈 때 코로나가 터졌는데 바로 대응을 했죠. 왜냐면 나는 어쨌든 개발자 출신이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빨리 좀 읽었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에서도 조리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체계화가 좀 돼 있었고, 그래서 배달에 좀 특화가 돼 있었거든요, 나름. 근데 그걸 코로나 터지니까 배달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확장성이 2배, 3배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수직 계열화, 나름 수직 계열화 한다고 배달 지사장까지 하면서 오토바이 10대, 12대 늘리면서 내가 샵인샵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 4개까지 확장을 시켰고, 거기에 직접 배달 지사까지 열어서 바이크 운영도 직접 소유를 하면서 배달 기사를 돌리면서 굉장히 이 수직 계열화, 나름 수직 계열된 프랜차이즈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게 할 때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을 다치면서 연골이 완전히 날아가면서 서 있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연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인공 연골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부재가 아무래도 나 혼자 이 모든 걸 이걸 유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이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했던 모든 노하우와 그다음에 기업 경영했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컨설팅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시면서 많이 벌 때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나요? 하루에 매장 하나에서 한 400에서 500씩 나왔으니까. 근데 4개였으니까 한 1,500 최소? 하루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네. 매출로 나왔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나왔던 이제 요식업 그만두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단 관리자의 부재가 좀 심했고,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의 관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성에 대한 변동에 대한 걸 커버를 못 쳤죠. 어쨌든 배달이 위주였고 계속 배달 쪽으로 쭉쭉 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시장성이 없었어요. 지역도 많이 탔죠. 우리가 서울 지역에 했다기보다는 약간 외곽 지역에 많이 했다 보니까 소득층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성에 대한 타격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서 배달도 죽어버렸고, 그렇다고 매장에 있는 오프라인도 잘 됐던 건 아니니까 그 자금력을 좀 소화를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정확한 건 저희가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내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일단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고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가게를 다 권리금 받고 팔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면서도 거의 한 10년 이상 이제 사업하시면서도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으셨는데, 네, 맞아요. 네, 최근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한테 그런 자금들을 조달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확장성과 기회부여 창출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돈을 실은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쓰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 창출을 못 해줬고, 어쨌든 아까 말한 직원이 관리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충분히 메리트를 원래 자금력이 있게끔 해서 밀어줬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대출은 절대 없다, 번 돈으로 하겠다니까 이 지출을 인건비에서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명확하게 많이 이렇게 밀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일은 관리직인데 실은 급여는 그냥 평상원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리고 시야가 좁았죠. 근데 나름 그때 정책 자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받아서 그들한테 뭔가 투자를 했으면 가게한테 투자한 게 아니라 인원한테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가게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이제 사람한테 대출을 받더라도 사람한테 더 많은 투자를 그렇죠. 이끌어내서 이제 그를 통해서 더 계속 확장해 네. 나가실 예정이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뭐 AI, 로봇, 뭐 아직 그런 시기도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장하고 사업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같이 나누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인력 투자나 어떤 개발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자금을 공략을 잘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받으시고 하셔라. 왜냐면 어디 가서 진짜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안 받고 그때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나라에서 지원해 줄 것도 못 받는다. 그때는 대부 없으시고 뭐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자금, 정책 자금이라는 걸 다 받으시는 것들이 나중에 기회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간략하게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이 매출이 점점 성장하신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루트로 정책 자금을 받고 뭐 그 이후에 뭐 투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만 로드맵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업종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제조업은요, 고용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진 업종이에요. 어쨌든 제조업이라는 건 아무리 오토 장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 인력이, 관리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절세 효과라든지 지원 사항들, 그다음에 대출 한도 같은, 보증 한도 같은 것도 맥시멈으로 해주는 게 유일하게 제조업체가 제일 한도가 큽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을 유지를 하면서 매출 초창기에 본인 돈으로, 개인 대표의 돈으로 부담을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최대한 고용 창출과 동시에 보증기관에서 보증 금액을 한도를 받아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대출을 받다 보면 2차, 3차, 4차 자금이 있는데 이것들이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자금 조달을 받는 게 꿀팁입니다. 근데 그런 것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대표님 초창기에 일단 100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자금 전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소요 많이 되고 지금 파고들기도 많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전문 직종들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지원을 받으시면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보증기관들이 보통 어떤 순서로 컨택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보증기관은 일단 청년 창업이면 청년 창업 자금을 받아서 뭐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특허가 없다고 하시면 제조업인데 특허를 하나 만드시면 출원과 동시에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의 연역과 기술, 경력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발생 안 됐을 때 뭔가 개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치를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부품을 사야 된다 이럴 때 그 보증 자금으로 사업을 일단 초기는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보라면 실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쌓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신보에서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소매의 형식과 도소매 형태를 띈 업체들이 신보를 많이 팝니다. 왜냐면 매출은 일단 일어나거든요.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어떤 걸 사서 도매식으로 팔던 어떤 걸 OEM으로 사서 OEM으로 돌려서 매출을 일으키던 일단 단기순이익이나 마진보다는 어떤 매출 형태가 3억 정도의 기준을 잡았을 때 신보 쪽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이 정도 매출이면 이 매출의 몇 프로 정도, 부채 비율의 몇 프로 정도는 신보에서 보증해준다. 초기에는. 이게 있어서 신보와 기보로 나뉘어서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대표님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그리는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크죠. 제가 실은 느꼈던 바가 커서 저도 컨설팅 쪽에 재미를 느꼈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심었고 모든 대표님들이 시장에서 이런 컨설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자금 조달만 하는 작은 브로커는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저도 대표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 절세, 실은 세금 진짜 안 내도 되는 걸 내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원 항목들, 내가 무상 자금이 됐든 뭐 투자세 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하든 그리고 뭐 정책 자금 쪽으로 대출을 받든 이걸 모르시고 너무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도 실은 그 중에 일부였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힘들게 사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도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업체들을 적재적소 때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면 정말 롱런하고 막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저도. 영업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영업으로 월천 이상 버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 링크에서 영업 정보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 공유 드렸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노하우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